저는 영화 프로듀서 김효정입니다. 예, 좀 전에 영상을 보셨다시피 사막 레이스 그랜드 슬래머이기도 하는데요. 어쩌다가 이런 여자가 사막 레이스에 도전하게 됐을까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언가. 근데 저에게는 그게 사막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어린 왕자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책상 위에는 항상 어린 왕자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어린 왕자를 좋아하고 사막을 동경했었는데, 영화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를 쓰고 싶어서 원래는 문예창작과를 갔었어요. 시를 쓰고 싶어서 갔더니 시를 너무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학교가 끝나면 하루에 2편 이상씩 학교 자료실에서 영화를 봤어요. 친한 언니랑 같이 봤었는데, 그 언니가 영화를 골라서 같이 봤던 영화들이 나중에 보니까 영화과에 가서 영화 이해를라는 책을 보니 정말 고전들만 골라서 영화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그 수업이 다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가 다시 쓰고 싶어서 영화과를 다시 갔어요. 그러면서 영화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막을 좋아하게 된 건 그냥 막연히
동경만 하고 있다가 영화를 하다가 갑자기 김성수 감독님의 무사라는 영화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가서 10달 동안 중국에서 있으면서 한 달 내내 사막에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25이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냥 낮에는 50도가 넘는 그런 뜨거운 기온이고 해가 지면 0도까지 내려가는 그렇게 추운 곳인데도 저는 그냥 그 순간 제가 사막에 있다라는 거, 어린 왕자가 떠났던 그 사막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냥 뛰어다니면서 막 일하는 게 너무나 즐거웠던 거죠. 근데 바람이 불면 도시락을 먹는데 모래가 싹 덮여요. 그러면 이제 어떡해요? 갈등하겠죠. 근데 버리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는 처음부터 그 모래를 다 나무젓가락으로 걷어내고 밥을 먹었어요. 왜냐면 배가 고팠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저에게는 사막이라는 곳이 뭐 어려운 장소라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밤이 되면 정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데 사막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동서남북 어디에도 아무런 지형물이 없어요. 그럴 때 반원을 그었을 때 그 반원 모두가 은하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은하수가 이렇게 은하수라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별이 너무 많아서 어느 길이 은하수인지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반짝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별을 이불 삼아서 잠을 자는 거죠. 제가 사막 레이스를 하게 되면서 제 가슴을 가장 뛰게 한 건 2001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사막 레이스를 참가했던 은행원 박중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모 은행 부지점장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KBS에서 다큐멘터리 한 은행원의 일상 탈출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면서 45세 아저씨가 저렇게 자기가 너무나 하고 싶어하는 그 사막 레이스를 참가하기 위해 분당에서 영등포까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달리기로 하시는 거예요. 배낭을 메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분의 열정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리고 질투가 났어요. 그 아저씨는 45세 아저씨였고 저는 25이었거든요. 나름 제가 생각하기에 나는 청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저보다 더 청춘이었던 거예요. 물론 저도 그 당시에 영화를 하고 있었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는데 그것 말고도 뭔가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을 시작했어요. 사막 레이스를 하는데 왜 수영이냐 그러는데 전 달리기를 정말 너무 싫어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사막 레이스를 너무 참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은 만들어야겠고 어떤 걸 해야 할까 막 고민하던 끝에 수영을 한번 배워보자. 전신 운동은 똑같잖아요. 달리는 거와 똑같이 다리로 스트레칭을 하고 팔접기를 하면서 그 모든 근육을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좋아하는 수영을 배우면서 마라톤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에 수영을 한다는 게 영화인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당시에 제작부 막내였고 뭐 맨날 촬영하고 새벽 3, 4시까지 술을 마시다가도 아침에 들어가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수영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영을 하면서 해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해장에는 진짜 수영이 진짜 좋아요. 정신이 확 깨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에게도 놀랬고 부모님도 저를 보면서 되게 놀랬어요. 얘가 이렇게 꾸준히 뭔가를 한 걸 본 적이 없으셨던 거죠. 하다가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사막에 갈 거야. 그때 다들 그래 한번 가봐라. 제가 정말 안 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더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내가 언젠가 사막에 가겠다라고. 그래서 저의 그 인생 모토가, 인생이란 언제나 제 마음을,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뒤흔드는 그 무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저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지금까지 그렇게 저질러 왔고요. 근데 그렇게 쉬지 않고 운동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사막 레이스 스타트 라인에 서 있었어요. 저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거죠. 내가 설마 사막 레이스를 할 수 있을까? 250km를 6박 7일 동안 그 뜨거운 모래사막을 달려서 완주해낼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정말 앞섰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스타트 라인에 선 거였거든요. 그 스타트 라인에 선 순간 제가 완주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 따위는 다 날아가 버렸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다음 사막 어디 가지? 이미 꿈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그 다음 꿈을 벌써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레이스를 펼쳤죠. 가끔씩은 꼴찌였고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꼴찌여서 엄청난 박수를 받았죠. 언제 전 세계 40여 개국의 600여 명의 선수들에게 박수를 받아보겠어요. 1등도 못 받거든요. 왜냐하면 1등이 들어갔을 때 그 나머지 선수들이 다 뒤에 있기 때문에 박수를 쳐줄 사람이 없어요. 레이스하는데. 근데 제가 들어갈 때는 그 600여 명의 선수들이 다 캠프에서 마지막 선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마지막 선수가 오게 되면 날마다 이제 그 거리가 있는데 막 종을 울려요. 그러면 그 종소리를 듣고 그 수백 명의 선수들이 그 물집 섞인 발, 그리고 발목, 무릎 아픈 발을 이끌면서 쫄르기면서 피니시 라인으로 가요. 그리고 마지막 들어오는 선수를 향해서 정말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거든요. 그럴 때 정말 나 살아있구나, 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사막, 두 번째 사막, 고비 사막, 그리고 세 번째 칠레 아타카마 사막, 그리고 네 번째 다시 또 이집트 사하라를 갔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사막이라고 저희 사막 레이서들끼리 명명하는 남극 레이스까지 완주를 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남극이 사막이냐라고 하시는데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사막이에요. 모래 언덕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사막에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남극 또한 물과 얼음과 그리고 눈으로만 덮인 사막이잖아요. 화이트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의 마지막 사막, 그랜드 슬램의 마지막 종점인 건데요. 한 번 더 했네요, 제가. 제가 지금 한 달 전에 호주에서 또 레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8년에 그랜드 슬램을 하고 나서 너무 허무했어요. 왜냐면 꿈이 너무 빨리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그리고 2008년 그랜드 슬램을 끝내고 나서 2달이 채 안 돼서 제가 10년 동안 다니던 영화사에서 정리해고가 됐어요. 물론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어려운데 직원들이 나가지 않으면 그 회사는 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나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PD가 되었고 이제는 회사에서 만드는 영화 말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영화를 저 스스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 그 남극행 비행기를 타면서 회사 그만두기 전이었는데 이 다음에 영화사 만들면 이름 뭘로 하지? 그거부터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막 생각하고 저질러요. 막 고민하고 그러다가 작년에 생각지도 못하게 2달 만에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고 1년여를 방황을 했죠. 영화를 그만둘 것이냐, 아니면은 몸을 정말 키워서 사막 레이서의 길로 갈 것이냐. 근데
정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 더 많이 저를 쌓았고 저를 아껴주신 분들, 그런 분들 더 많이 찾아가서 속 편하게 찾아가서 밥 한 끼 사주세요, 술 한 잔 사주세요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시 만났거든요. 영화 프로듀서를 하게 되면 돈을 관리하고 전체적인 영화를 총괄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사람들과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 제가 영화 제작비로 같이 미팅 때문에 어떻게든 비즈니스 미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인간관계가 제작부 막내였을 때는 가능했는데 점점 커가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회사를 그만두니까 다시 또 그분들이 다 너무나 편안하게 아 그래 고생 많았어 이러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제가 사막 레이스를 7년여의 이 사막 레이스의 길을 정리한 책도 내게 되고요. 책을 내게 되면서 용기를 얻어 꿈꾸는 오아시스라는 영화사도 올해 2월에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직원은 저 혼자밖에 없고요. 저 혼자 대표고요. 그렇긴 하지만 잘 될 거란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막에서 용기를 얻었거든요. 사막에서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잘 될 거라는 자신감 정말 많고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일본 영화 중에 안경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이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많겠지만 약도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한적한 바닷가에서 그 숙소를 찾는 그러니까 숙소를 찾는데 거기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에 건물 하나만 딸랑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 아래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약도가. 불안해지는 지점부터 2km를 더 가라. 이게 약도의 끝이에요. 그냥 불안해지는 지점부터 그냥 무작정 2km만 더 가면 거기에 숙소가 있다는 거거든요. 안락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잘생긴 주인장과 저는 여러분들도 불안해지는 지점부터 2km만 딱 더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처음에 사막 레이스 하기 전에, 그리고 영화 프로듀서가 되기 전에 아 내가 정말 영화 프로듀서가 될 수가 있을까? 사막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을까? 두려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이루어진 꿈은 2번, 3번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두려움 없이 그냥 무작정 저지르는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월드컵 시즌이 다가왔죠. 꿈은 이루어진다. 저는 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비단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2년에 제가 저 문구를 보고 정말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고 2003년에 첫 번째 모로코 사하라 사막을 완주를 했어요. 그때 제가 만약 그렇게 꿈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는 꿈만 꾸고 있을 거예요. 예. 아, 나 언젠간 사하라 사막에 갈 거야. 야, 너네 나 믿지? 맨날 공수표만 날리면서 그럴 텐데 꿈이란 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 분명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마음 먹지 않고 내가 내 발로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그 꿈은 내 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한 번의 꿈을 이룬 순간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2번째, 3번째 제가 처음에 꿈꾸지 않았던 그랜드 슬램을 하게 된 것처럼 꿈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제 나이 40이었을 때 영화사를 차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정리해고되면서 갑자기 빨리 영화사 대표가 됐어요. 더 좋은 거죠. 예. 당시에는 힘들다라고 생각했지만 등 떠밀어서 대표가 되고 아 대표 명함을 파도 되는 걸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시작하고 나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제가 제게 한 약속을 저 스스로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누가 그 약속을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동영상 마지막에 살짝 웃었지만 제가 사막에서 만났던 아버지들, 저는 꿈이 청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 아버지에게도 꿈이 있다라는 걸 사막에서 만난 같이 달렸던 아저씨들을 보고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분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늘 가족을 위해서 달리고 있었다라는 걸 저는 세 번째 사막에서야 알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저 혼자만 영화를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영화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희 꿈에 동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금술사에서 나오는 마크투비라는 주문인데요. 아랍 상인이 양치기 산티아고에게 해주었던 말이에요.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저에게 사막 레이스는 아마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어린 왕자를 접하면서 사막을 동경했던 그날부터 아마 사막이 저에게 운명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슴속에 그 운명처럼 감추어 놓고 있던 걸 지금 당장 꺼내시고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마크2 이 주문을 외우시면 아마 오늘 당장 그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고맙습니다.